이번에는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한번. 자, 먼저,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 대상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그 다음에 본인 또는 본인과 기본공제에 있는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원칙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발달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 현재 18세 미만의 그 아동에 대해서 미성년자죠. 그래서 지출하는 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익에 만 충족이 되면은 지출한 금액의 원칙 얼마?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에서 공제한다. 그 다음에 공제 대상 교육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먼저 수업료가 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급식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취약 전 아동에 대한 급식비만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우유급식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의 경우에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한다. 대학교 교재구입비는 교육비 공제 안 돼요. 그 다음에 교복의 경우에는 이제 중,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하며 연 50만원까지 한도로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여기는 소속 구입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체험학습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긴 하는데 한 명당 연 3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국외 교육비인데 앞에서 본 거는 홈택스에서 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홈택스에서 안 떠도 금방 자료 취득이 쉽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국외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 교육비는 무조건 교육비로 지출한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일정 요건이 충족돼야 공제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국외 교육비 중에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공제를 적용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공제 대상자인데, 먼저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회사에 해외 지사 발령이 나서 갈 때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가는 경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만약에 본인이 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원칙은 그때 지출하는 교육비는 다 인정을 해줘요. 이거 원칙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12월 31일 현재 이 근로자가 이 거주자가 아니라 국적자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해당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뭐냐면 파란색은 근로자는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해외에서 공부할 때 근로자가 붙여주는 돈으로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얘기죠. 뭐가 될까요? 이제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럴 때 이 근로자 지출하는 교육비는 공제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이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인정이 됩니다. 첫 번째가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특례 유학자, 이 두 명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등학생, 대학생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학생까지만 적용한다는 얘기죠. 중학생까지만. 그 다음에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은 뭐냐면 이거는 외국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사람 또는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장이 유학을 승인한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대부분 겁내 똑똑한 애들이야. 겁나 똑똑해가지고 얘네들은 누가 보더라도 얘는 한국에서 교육받게 하고 넌 빨리 외국에 나와서 많이 배워서 나중에 우리나라 들어와서 훌륭한 인재가 되렴 해가지고 외국으로 공부 보낸 애들이 바로 자비유학 자격. 그 다음에 특례 유학자는 누구냐면은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으로서 부양 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교육기관 등,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이거 쉽게 풀어드리면은 이거예요. 처음에 근로자가 해외 지사 이제 발령이 났을 때 배우자랑 애들을 데리고 나가. 그래서 거기서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애들이 그쪽 학교에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회사가 본사로 불러들이죠. 이 근로자를. 그런데 애들 교육 때문에 배우자하고 애들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랑 애들은 남아있고 근로자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학비를 외국으로 송금을 하겠지. 이게 바로 뭐다? 특례 유학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례 유학자가 되려면은 이때는 먼저 근로자가 밖에 나가서 1년 동안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애들이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데 자비유학 자격이 있으면 괜찮은데 자비유학 자격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자비학 자격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데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같이 있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특례 유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 교육비는 원천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제출한 서류는 국외 교육비 납입 영수증, 그 다음에 국외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이 있죠. 특히나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특례 유학자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애들이 외국에 나서 공부하니까 외국 학교도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공제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특례 유학은 이거는 가시려 나갔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나갔으면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세 번째 보시면은 제외대상 금액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얘네 같은 경우 한국표로 나오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해당 교육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해당 교육 과정하고 관련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없다고 해서 그 교육이 파행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킨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공제 대상 금액 한도인데, 자, 근로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출하는 금액 전액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15%, 전액에서 15% 공제해주고, 기본 공제 대상자, 이거 나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까지, 여기 나오죠? 직계 존속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1인당 약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인당 약 900만원까지, 그 다음에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아요. 그래서 기본 공제 대상자들은 대학원 교육비 학비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이거는 직계 존속을 포함을 하고 어떻게 해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른 세액 공제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